두 번째, 오늘 두 번째고요. 공론장으로는 이제 네 번째인데요. 주제는 불평등 완화, 그 다음에 공정한 기회 획득을 위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 하나 오늘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인사 말씀 전해주셨어요. 다양한 이력과 활동 하시면서 특별히 또 이제 기본소득 연구회 학습과 활동에 열중을 다하고 계신데요. 이진우 회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이크 나오는 건가요? 네. 제가 먼저 셀프 디스를 좀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이제 딱 봐도 제가 좀 귀공자 스타일이잖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부유하게 살았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불평등을 저는 잘 모르고 좀 자랐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런 제가 여기서 이제 불평등을 얘기한다는 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점 미리 사과를 좀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평등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실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사회가 있을까요? 불평등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도 다르게 태어나고 남자로도 태어나고 여자로도 태어나고 또 어떤 친구는 저처럼 이제 부잣집에서도 태어나고 또 굉장히 힘들게도 살아오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어차피 불평등은 해소가 안 되는데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냐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이 간극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노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정말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불평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을 저도 뭐 그냥 간단히 저는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사전을 먼저 좀 찾아보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아니함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어쨌건 평등하지 못한 지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평등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평등 종류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 불평등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건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불평등, 교육 불평등. 요거 두 개는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이 바로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문화 불평등, 지역 불평등, 인종 불평등. 인종 불평등은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우리가 인종차별이 제법 심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미국에서 잠깐 저도 생활을 했었는데 예전에 80년대 말에 제가 미국을 가서 90년도 말까지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나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남한 북한 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마트에 가면 삼성 뭐 TV나 비디오를 팔긴 했는데 맨 구석탱이에 제일 싼 걸로 그렇게 팔았고요. 진짜 현대자동차는 흑인들만 타고 다니고 그랬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뭐 난리 나죠. 그 인종 불평등.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그런 불평등을 당해봤기 때문에 인종 불평등을 그건 뭐 차별이죠. 인종 차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종 차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성불평등. 성불평등은 저는 요새는 여성분들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들이 요새는 좀 차별받는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뭐 장애 불평등, 디지털 불평등, 뭐 이런 불평등들이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은 뭐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이 사회적인 총괄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권위,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평등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전통 사회 우리 예전에 조선 시대나 뭐 고려 시대는 다 양반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좀 등급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인도에는
뭔 제도죠? 카스트에 감사합니다. 카스테라랑 헷갈리네요. 네. 카스트 제도 같은 그런 아주 정말 지금 21세기에 이런 게 아직도 존재하나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불평등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수 같은 게 학자들이 연구한 여러 가지 이제 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토마 피케티라는 분이 만든 피케티 지수라는 거를 좀 찾아봤어요. 이 피케티 지수는 간단히 설명드려서 소득과 자본의 차이를 값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려서 불로소득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땅을 샀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아파트를 사서 이게 가격이 오른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실제로 내가 노동을 해서 버는 그거에 대한 차이를 지수로 매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만 따지면 뭐 피케티 지수 자체가 불평등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의 그 지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저도 이거 뭐 다 제가 쓴 건 아니고 뭐 여기저기서 짜집기를 한 거 미리 밝혀드립니다. 근데 이제 피케티 지수가 2016년도부터 급격히 상승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높은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왜 피케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냐? 딱 하나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피케티 지수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해도 부동산으로 버는 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회 불평등을 하나의 단적인 면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최근에도 뭐 대장동 사건도 시끄러웠고요. 그거 하나 개발해서 뭐 몇천억 뭐 났다. 누가 범인인지는 여러분들도 대충 이제 아실 건데요. 뭐 그분 그거 아닙니다. 잘 살펴보시면은 그분 아니고요. 저쪽 빨간 옷 입은 분들이 많이들 해 잡수셨죠. 뭐죠? 퇴직금으로 50억 받고요. 진짜 상상도 못할 돈 아닙니까?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다는 게 그건 불평등 아니에요? 누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퇴직금을 50억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고요. 교육 잠깐 말씀드리자면 뭐 다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돈이 많는 집안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거고요. 그러면 좋은 학교를 가겠죠. 그럼 좋은 학교를 가는 거는 곧 좋은 직장을 갖게 되겠고요. 좋은 직장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겠죠. 뭐 그게 자본으로 벌건 뭐 노동을 해서 벌건 간에 그럼 돈을 많이 벌면 자기 자식들에게 또 좋은 교육을 해주겠죠. 그럼 이거는 결국 끊어지지 않는 사슬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런 불평등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고민하는 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 마지막에 지금 보시면은 한겨레 제가 이 기사 하나를 좀 캡처해서 올렸는데 이게 오래된 기사가 아닙니다. 이게 10월 7일 이달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토지 보유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계가 보유한 토지의 32%를 상위 1%가 몽땅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법인 토지 비중은 더 심각합니다. 상위 1%가 전체 법인 토지의 토지 소유의 비율 76%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 자체가 불평등이죠. 땅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공유부죠.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해야 되는 어떤 부인데 이거를 일개인이나 법인들이 몽땅 다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해도 이거는 가질 수가 없는 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기본소득에 관련해서도 이런 걸 세금을 적절하게 먹여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공유부인데 공동으로 다 같이 갖고 있어야 할 부인데 어떤 사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물려서 그 세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다시 그걸 모든 사람에게 돌려주자 하는 세금 체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이 여긴데 사실은 사적을 좀 붙여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젊은 친구들 층에서 오히려 기본소득에 좀 반대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젊은 친구 두 분 계신데 두 친구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혹시 들어봤는지 아니면 들어봤으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조금 궁금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고 찬성했고. 이해는 돼요?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혹시 나머지 분들 중에도 이 기본소득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하나? 조금이라도 의아하시다던가 좀 그런 의문점이 있는 분은 혹시 한번 잠깐 손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전부 기본소득주의자예요? 완전 신납니다. 완전 신나요.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최대한 빨리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끄나요? 괜찮습니까? 2, 3분 정도 더. 2, 3분 정도. 시간이 없네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경제 지금 몇 위권이죠? 뭐 한 10위권 되죠? 10위권 되죠? 진짜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뭐 웬만한 유럽들 뭐 몇 개국 해봐야 유럽의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 세계 경제 대국 10위면 진짜 엄청난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일자리는 없다고 이렇게 점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라가 경제가 좋아지면 일자리는 더 많이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일자리가 자꾸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입니다. 자동화예요. 뭐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텐데 자동화가 가장 그 일자리를 없애는 첫 번째 이유죠. 그러면 점점 일자리가 앞으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무조건 줄어들죠. 지금은 AI와 로봇이 뭐까지 하는데요. 지금 작곡도 합니다. 글도 쓰고 작곡도 기가 막혀요. 그러면 뭘 못하는 게 있겠습니까? 뭐 닭 튀기는 거, 뭐 이런 거, 뭐 서빙하는 거. 여기 현대옥 가면 로봇가 서빙하죠. 네. 서비스업까지 뭐 생산업은 둘째치고 서비스업까지도 이제 다 결국은 일자리 제로의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가난해지죠. 가난해집니다. 점점.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지면 뭘 못해요? 소비를 못하죠. 자, 소비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못하면 생산이 중단되죠. 그러면 이 경제 시스템은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요. 끝나. 유재임 사무국장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유재임 국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기본소득은 복지 쪽 아니에요? 물론 복지의 효과도 있죠.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경제 정책입니다. 왜냐? 차후에 일자리 제로 시대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못하고 소비를 못하면 생산이 멈추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나라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일정 가처분 소득을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라도 소비를 해서 이 경제 시스템에 기여를 하게 하라 하는 게 기본소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오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 일이 없죠. 일자리가 있건 없건 자기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로소득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그건 뭐냐? 불평등이에요. 이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서도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지금 일자리 제로 시대가 아직 안 됐는데 뭐 지금 벌써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서 시작하면 늦어요. 지금 아주 적은 금액으로라도 기본소득을 시작해야만 나중에 그때 닥쳐올 그 위험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키워서 그 일자리 제로 시대에
사람들이 다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걸 막고 경제가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